안녕하세요. 아연페이스입니다. 이제 어느덧 여름으로 접어드는 7월의 첫날을 맞이하였습니다. 6월 28일 파이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된 후에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의 지갑으로 채굴 파이가 전송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송 물량에는 자신의 개인 채굴 물량과 함께 보안 서클, 즉 방패 설정으로 인한 효과 물량, 그리고 그동안의 노드와 유틸리티 보너스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잠시간의 논란의 대상이었던 노드와 유틸리티 보너스 물량 역시 파이 앱의 설명대로 락업 대상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향후 여러분들의 추천인들의 KYC 진행 결과에 따라서 코어팀이 향후 발표하게 될 일정에 맞추어 레퍼럴 기업 파이 물량 역시 지갑으로 전송될 것입니다. 아직도 KYC 진행을 기다리시는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이 계시고 현재도 승인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일정을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향후 6개월 안에 즉 연말까지 계속 전송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락업 기간은 기존보다 기간 설정을 더 높게 즉 1년 락업을 3년 락업으로 상향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더 낮게 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활동과 관련하여서 두 번째 컨텐츠로 다시 한번 이번 KYC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 대책을 공유해보고 마지막으로 향후 더 진행되게 될 파이 생태계 시스템에서의 변화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저의 첫 번째 컨텐츠에서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관련 지갑 설정에서 다소 오해를 만들 수 있도록 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KYC를 통과하신 모든 파이오니어들은 메인넷 메뉴에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클릭한 후에 7번 항목에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법률 문서가 먼저 팝업이 되고 해당 문서의 가장 아랫부분에서 I accept를 누르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지갑 확인 메뉴로 이동한 후에 여러분들이 최초 지갑 생성 시에 만들어졌던 24개의 단어로 구성된 비밀 구절을 복사해서 입력한 후 사인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난 후 7번 항목에 파란 색깔의 확인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마쳐야만 개인들의 지갑으로 파이가 전송되게 됩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남기신 좀 안타까운 채굴자이신데요. KYC 인증은 하셨지만 비밀 구절을 잃어버리셨다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셨듯 반드시 지갑 인증 과정을 진행해 주셔야만 지갑으로 파일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고 하시니 저로서는 일단 전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직 지갑 확인 전이기 때문에 지갑을 다시 한번 생성해보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리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 2021년 9월 3일 기준에 전체 채굴 물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370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갑 비밀번호인 프라이빗 키를 분실하게 되면서 영원히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현재 금액 기준 700억 달러, 거의 90조 원 이상이 넘는 수준의 큰 금액이 비밀번호 분실로 영원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파이코인도 거래소 상장 후에 거래소에서 자동 생성되는 수탁 지갑이 아닌 비수탁 지갑입니다. 비밀번호를 분실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산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휴대폰 기계를 변경할 시에는 기존 지문으로 등록된 비밀번호의 설정은 비밀 구절 입력 후에 지문 설정을 다시 하셔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이 지갑의 비밀 구절을 잘 보관하시고 미래에 불상사가 없도록 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이슈로 돌아가겠습니다. 니콜라스 박사는 공지를 통해서 파이가 개발한 자체 KYC 솔루션의 특성은 파이 생태계의 핵심인 파이오니어들을 위해서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유용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KYC는 대다수의 파이오니어들에게 오픈되고 있으며 KYC 진행 과정은 보통 하루 정도가 소요되지만 빠른 경우에는 10분 안에도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폐쇄 메인넷 과정에 있으며 그 핵심은 이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파이오니어들이 KYC를 진행하고 통과하며 채굴 파일을 지갑으로 전송받는 동안 커뮤니티는 유틸리티를 만들고 외부의 방해 없이 생태계를 부트스트랩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제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면서 과연 니콜라스 박사가 발표한 내용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지 현실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파이오니어들이 이번에 놀란 점은 현재 KYC 통과자가 겨우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발표일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 대다수의 파이오니어들에게 KYC가 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적어도 2천만 명 정도 가까운 파이오니어들에게 이미 KYC가 오픈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면, 사실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은 이미 1,000만 명 수준의 사람들이 KYC를 이미 통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늦어도 7월 중순에는 1,000만 명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해왔기 때문에 조금 놀라운 결과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다시 생각해야 할 점은, 니콜라스 박사의 발표에서 기존 KYC가 진행하지 못했던 수많은 국가와 인종을 동시에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파이의 네이티브 KYC 솔루션이 대단한 것이고, 사실 이 과정이 매우 어렵고 높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현재 왜 우리가 예상했던 숫자보다는 훨씬 낮은 100만 명의 KYC 통과자 상황일까요? 현재 상황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이 KYC 오픈 슬롯 시스템이 절반 이상의 파이오니어들에 대해서 수용은 가능하나 실제 개인들에게 오픈되는 속도는 각 국가별 네트워크의 차이에 따라서 생각보다 느리다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2만 명의 밸리데이터로 약 50%에 해당하는 1,700만 명의 파이오니어들의 검증 진행 시간이 생각보다 매우 길거나 그 집계 프로세스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많은 밸리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10분 이내 KYC 처리는 아직 극소수이며 더욱더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번째, 파이오니어들의 KYC 정보 입력 오류 확률이 생각보다 매우 높을 수도 있습니다. 즉, KYC 통과 확률이 생각보다 현재 낮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KYC 승인 속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숫자보다 낮다고 가정하면 7월 15일 이후에 14일간의 락업이 풀리는 채굴파이는 정말로 사용이 가능한 것일까요? 결국 채굴파이의 사용은 파이 앱을 통한 거래와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고, 파이 해커톤 앱과 그 외에 다양한 거래 앱들을 통해서 파이 코어 팀이 결제 시스템 API를 연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코어팀의 폐쇄 메인넷 결제 시장 목표는 과연 몇 명의 KYC 통과자 수준에서일까요? 7월 중순 1,000만 명 수준의 KYC 통과자와 거래의 시작을 기대했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는 많이 벗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현재 12만 명의 밸리데이터들이 9만 명의 KYC를 하루에 검증하는 수준에서는 7월 말이라고 해도 실제 KYC 통과자는 300 혹은 400만 명 수준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KYC를 통과한 파이오니어들의 밸리데이터가 배가 되고 검증 속도 또한 매우 빨라질 경우에 최고의 시나리오는 7월 말 약 700만 혹은 800만 정도까지 KYC 통과자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톤 참가자 기업의 대표 두 사람에게 제가 다시 한번 어제 질문을 해본 결과, 그들은 모두 파이 결제 시스템과의 연동 테스트가 마무리되었으므로 언제든지 거래 결제는 이미 다 준비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거래의 시작은 KYC 통과 인원에 상관없이 모두 파이 코어 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참여 파이오니어 커뮤니티가 함께 만들어가는 블록체인이므로 다시 한번 KYC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이오니어들이 올바른 KYC 정보 입력을 통해서 KYC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국적 선택부터 한국인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고 있다는 신분증 선택과 실제 제출하는 신분증이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주민등록증을 선택하고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밸리데이터들은 실격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장 촬영 사진이 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너무 어두운 곳에서 사진 촬영이 되지 않도록 진행하시고, 주소 입력 시에는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신분증 앞면만 사진 촬영 후에 제출해도 전혀 무방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은 KYC를 통과한 모든 파이오니어들은 밸리데이터, 검증인에 지원하고 커뮤니티 빌딩에 기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다소 실망스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파이의 자체 개발 네이티브 KYC 시스템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누구도 시도해보기 힘든 대단한 솔루션이라는 점을 강조해두고 싶습니다. 이제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기대되는 변화들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팀은 이번 폐쇄 메인넷상에서의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가까운 미래의 비전을 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이오니어들의 KYC가 진행되는 동안에 새로운 파이 D앱들을 더 많이 생태계에 추가하여서 더 폭발적인 파이 블록체인 성장에 기여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존의 해커톤 앱과 이번에 새롭게 추가될 파이 기반 앱들을 테스트넷 기반에서 메인넷 기반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코어팀이 선정한 앱들에 대해서만 API를 연결하는 것이므로 파이 생태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디파이와 각종 게임 앱들이 본격적으로 이번 기간에 추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니콜라스 박사는 이번 기간에는 파이 코어팀 자체 개발 앱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달하였기 때문에 과연 코어팀이 단순 커뮤니티 빌딩 앱 위주로만 발표를 할지 아니면 더욱더 의미 있는 디파이 같은 플랫폼 확장 관련한 사업성 있는 앱을 추가하게 될지 매우 기대가 큽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코어팀은 오픈 메인넷을 위한 인프라를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파이 코어팀의 D앱 추가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메인넷 SDK가 발표와 함께 상시 해커톤 개최 행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인넷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SDK는 기존 개발자들에게 오픈되었던 테스트넷 SDK에서 보안이나 다른 기능들이 추가된 업그레이드 버전을 말하는 것이고, 파이오니어들의 대부분이 KYC를 통과하고 파이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10월 이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또한 작년 9월에 한 차례 진행되었던 파이 해커톤 행사를 상시로 개최하면서 실력 있는 개발 커뮤니티들을 파이 플랫폼에 추가 영입하여 오픈 메인넷 이후에 미래 생태계를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과정의 전제 조건은 대부분의 파이오니어들이 KYC를 통과하고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을 마쳐야 합니다. 또한 합의 가격 도출에 따라서 파이코인을 통한 상거래가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KYC 과정은 생각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고 좀 더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글로벌 뉴스와이어에는 파이 네트워크의 행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네이티브 분산 KYC 솔루션은 메인넷 블록체인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됨에 따라서 대규모 암호화 커뮤니티에 100만 명이 넘는 회원에 탑재됩니다 라고 특필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미국 수출을 성공한 셀클래스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10월 7일까지 현금 50%와 파이코인 50%를 받는 방식으로 파이코인 결제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번 100일 동안의 행사 이후에는 100% 파이코인으로 결제를 받을 것으로 보도하면서 더 많은 제조업체와 브랜드들의 파이코인 결제 시장 진출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박사가 이번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성공에는 특별한 지름길이 있을 수는 없으며 파이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미래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커뮤니티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더 단단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생태계에 참여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여가는 방법이 유일할 것입니다. 아직 KYC 오픈을 기다리시거나 멈춤 상태인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일이라고 믿으시고 잠시의 조급함보다는 노드 설치와 앱 활용을 통해서 더 많은 파이 채굴을 확보하시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